세상의 외적인 속성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여성스러움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드레스, 화장, 부드러운 미소. 우리는 이것이 따라야 할 일련의 규칙이자 연기해야 할 역할임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라는 무대 위의 배우가 되었고 너무 오랫동안 이 역할을 연기한 나머지 막이 내릴 때 진정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관일 뿐이다. 연약하고 판지로 만든 장식, 껍데기다. 만약 진짜 태초의 여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 어떨까? 흉내 낼 수도, 살 수도, 모방할 수도 없지만 멀리서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에너지. 특히 남성들이. 그들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 통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중력처럼 그들은 이끌린다. 두렵게 하고 감탄하게 하며 무장해제시킨다. 이것은 여성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녀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다. 왜 어떤 여성들은 정통적인 미모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설명할 수 없는 마그넷 같은 매력을 뿜어내어 모두를 침묵시키고 바라보게 만들까? 왜 그 곁에 있으면 말보다는 침묵하고 그 존재의 장에 머물고 싶을까? 그리고 왜 다른 여성들은 잡지에서 본 모든 조언을 따르고 이미지를 완성했음에도 에너지적으로는 투명하고 보이지 않으며 그 영혼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수세기 동안 억누르고 길들이며 수치스럽게 만들려 했던 힘이 잠들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힘, 진정성과 거친, 억제되지 않은 정직함으로 현대 사회를 두렵게 만드는 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윤근, 인간 영혼의 이 숨겨진 흐름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무의식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 우리의 현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여성성이란 사회적 역할이 아닌 원형적인 불꽃, 고대의 원초적인 에너지임을 발견했다. 오늘날 그의 방대한 업적에 의지하여 우리는 처음으로 5가지 고대의 비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본성을 깨우는 5가지 열쇠를 공개한다. 이것은 스타일 조언이 아니다. 규칙 목록도 아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통과의식이다. 그리고 모든 진짜 의식이 그러하듯 빛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어둠으로 잠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부되고 감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당신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당신 여성성의 크고 강력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림자 속에 추방되어 사회에서 나쁘다, 불편하다, 여성스럽지 않다, 고 낙인 찍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부분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왜 그 그림자야말로 당신의 저항할 수 없는 진정한 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인지 알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그곳,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발견한다. 비밀 1. 자신의 야생 그림자 길들이기. 세상은 어릴 때부터 착한 소녀가 되라고 가르친다. 아파도 미소를 지어라. 속에서 아니야 라고 외쳐도 순응해라. 편리하고 예측 가능하고 부드러워라. 화내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이기적이지 마라. 우리는 여성스러움이란 절단이라 믿게 되었다. 분노의 절단, 건강한 공격성의 절단, 욕망의 절단, 진실의 절단. 우리에게 예쁘지만 텅 빈 인형을 주며 이렇게 되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믿었다. 우리는 수년 수십 년을 못생긴 것, 불편한 것, 이 매끄러운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자르기 위해 보냈다. 우리는 부조리극의 완벽한 배우가 되었다. 우리는 자기 억제를 인내라 부르며 기가 막히게 익혔다. 자신의 감정을 배신하며 친절이라 불렀다. 우리는 안전해졌다. 멸균되어 에너지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됐다. 그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다시 참았을 때, 소리치고 싶었으나 침묵했을 때 느껴지는 그 먹먹하고 울리는 공허함. 일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영예에서 오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세상과 가족, 자신에게 또다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용하고 독한 서운함.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착한 교육, 이 자네 밑에 파묻힌 당신 영혼의 울음이다. 칼 융은 인간 심리에 관한 가장 불편하고 해방적인 진실을 밝혔다. 우리가 부정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지하로 내려간다. 그가 그림자라 부른 곳으로,
그림자는 성경적 의미의 악이 아니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니다. 그림자는 억눌린 생명력의 저장고다. 그곳에 우리의 분노, 질투, 이기심, 야생성, 성적 에너지,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 능력이 들어있다. 사회가 나쁘다고 낙인 찍은 모든 것들. 그러나 이것 없이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창백한 그림자일 뿐이다. 착한 소녀에게 그림자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자기 부분이 갇힌 감옥이 된다. 이 감옥은 밀폐되어 있지 않다. 그 에너지는 끊임없이, 그러나 이미 왜곡되고 중독된 형태로 스며나온다. 억눌린 분노는 수동 공격성으로 바뀐다. 신랄한 말, 조용한 처벌, 냉소, 두통, 피부 트러블, 의사들이 정신 신체적이라 부르는 병으로 변한다. 말하지 못한 아니오는 깊고 만성적인 원한으로 바뀌어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망친다. 억눌린 이기심은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로 나타난다. 성공, 행복, 사랑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속으로는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는 순교자가 되고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이들을 몰래 미워한다. 진짜 여성성은 더 착해질 때 꽃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볼 용기를 낼 때 피어난다. 자신의 영혼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 그 안에 가둔 이들과 만날 때 시작된다. 분노라고 써진 방의 문을 열면 괴물이 아닌 내면의 전사가 당신의 경계를 지키려 애쓴 것을 알게 된다. 이기심의 방에 들어가면 탐욕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한 번쯤 최우선으로 두기를 애원하는 자기 존엄이 있음을 본다. 질투를 만나면 그것이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을 가리키던 나침반임을 깨닫는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는 것이다. 윤기 통합이라 부른 과정, 영혼의 연금술이다. 억눌린 감정이라는 거친 납을 맑은 힘의 금으로 바꾼다. 당신이 분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파괴적 분노가 아닌 명확하고 강력한 아니오가 된다. 침범할 수 없는 경계가 된다. 당신의 야생성은 혼돈이 아니라 즉흥성과 창의력,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 이기심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신성한 권리로 변한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난다. 이것이 남성들이 느끼는 것이다. 그림자와 평화롭게 살 때 당신은 진실해진다. 놀랍고 무장해제시키는 진실.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다. 당신은 분노가 아니라 힘을 뿜는다. 곁의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안다. 그녀의 예는 진짜 예이고 아니오는 진짜 벽이다. 그는 공격성이 아닌 당신의 불가침을 느낀다. 이기심이 아니라 깊은 자존감을 보고 존중하게 된다. 당신이 완전해지기 위해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이 되게 한다. 더 이상 편리한 기능이 아니다. 한 인간이자 온전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보게 된다. 예측할 수 없고 진짜가 된다. 진짜임에 얕은 세상은 아무 무기도 없다. 이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 자신 안 가장 두려운 곳을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모든 다른 비밀을 지탱하는 원초적 거친 에너지를 해방한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다. 이 야생적이고 강력하며 거의 동물적인 에너지를 해방했다. 이제 그것은 당신 안에서 뛰고 살아있고 진짜다. 하지만 이것은 야생의 불길이나 제어되지 않는 흐름과 같다. 들 수도 모두 태울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공격적이고 거칠고 두렵게 만들지 않고 이 새로운 힘으로 자신과 타인을 겁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전혀 다른 기술에 있다. 두 번째 비밀, 현대 세계가 오해하는 진정한 자기 자석의 힘, 여성성의 본질적 마력에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배운 성공과 행동에 대한 모든 교훈을 거슬러야 한다. 비밀 5. 성스러운 존재와 공허의 예술. 현대 세계는 남성의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 위에 세워졌다. 행동, 성취, 돌파의 에너지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하루의 매 분마다 채워야 한다. 다이어리가 성경이다. 성취가 당신의 가치 척도다. 이 끊임없는 행동의 문화는 여성에게도 무자비하게 강요되었다. 우리는 남성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며 그들의 룰로,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믿었다. 우리는 이 끝없는 경주에 뛰어들었다.
쉴 필요를 억누르는 것을 의지라 불렀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인생을 분주함으로 가득 채웠다. 공허함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침묵이 무서워졌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행동하는 인간이 되었다. 이 경주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잃기 시작했다. 자신의 진짜 여성성과의 연결, 태양이 아닌 달의, 행동이 아닌 존재의 본성을 잃기 시작했다. 이 불안, 익숙하지 않은가?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라는 끊임없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시간에 대한 죄책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하루. 점점 빨라지는 다람쥐, 쳇바퀴. 어디로도 가까워지지 않는 느낌. 경력, 프로젝트, 사회적 삶이 다 있음에도 마음속은 불탄 사막 같은 심한 번아웃. 이것이 자기 본성을 배신할 때 우리가 치르는 대가다. 칼 융은 심리의 두 가지 근본 원리에 대해 말했다.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 와 아니마, 내면의 여성. 아니무스는 행동, 구조, 논리. 아니마는 존재, 감정, 직감, 연결. 받아들이고 유동적인 물 같은 시작이다. 남성 에너지는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고 여성 에너지는 공간, 중력장, 바다처럼 끌어당긴다. 여성이 오로지 아니무스의 에너지로 살면 자기 힘의 원천을 끊는다. 벽을 머리로 뚫으려 하면서 스스로 열릴 문이 되는 방법을 잇는다. 여성성의 두 번째 비밀은 성스러운 존재와 공허의 예술로 돌아가는 것이다. 분주함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용기. 그저 존재함을 허락하는 것. 이것은 급진적이고 직관에 반할 수 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하지만 게으름이나 무기력이 아니다. 외적 행동에서 내적 상태로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다. 호수를 상상해보라. 계속해서 돌릴 생각, 불안을 던지면 표면은 파문으로 흐려지고 탁해진다. 하지만 돌 던지기를 멈추고 호수께 앉으면 물이 잔잔해진다. 파문이 사라진다. 그리고 호수는 거울이 된다. 하늘, 나무, 내 얼굴이 비친다. 깊고 맑아진다. 이것이 존재다. 영혼의 호수에 돌을 던지지 않는 능력이다. 이 예술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아침에 핸드폰 없이 5분의 침묵, 산책하며 팟캐스트 대신 새소리, 나무십 소리를 듣는 것. 친구와 대화할 때 다음에 뭘 말할지 생각하지 않고 온 존재로 그녀를 듣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잠기는 능력. 자기 안의 공간, 그 성스러운 공허를 만드는 능력. 이 공허는 결핍이 아니다. 잠재력이다. 모든 것이 탄생하는 비옥한 땅. 늘 바쁘면 영혼이 나와 이야기할 공간이 없다. 그 조용한 속삭임은 소음에 묻혀버린다. 하지만 침묵하고 내적 고요를 만들면 자기 자신을 듣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사소한 행동에 흩뿌려졌던 에너지가 내면에 모이기 시작한다. 에너지로 충만해진다. 방 안에서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더 이상 크게 말하거나 화려하게 입지 않아도 주목받는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외침보다 크다. 당신의 고요는 혼란에 지친 모두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남성은 본성상 늘 긴장하며 행동하는 상태다. 그의 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세운다. 그러나 존재의 예술을 익힌 여성의 장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남성의 머리도 차분해진다. 그녀 곁에서 그는 증명할 필요도, 달려갈 필요도 없다. 안심한다. 그녀의 평온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집에 돌아온 느낌, 평화, 깊이, 안전함으로 다가온다. 본능적으로 저항할 수 없이 끌린다. 조용한 호숫가에 앉고 싶은 지친 나그네처럼 그녀 곁에 있고 싶어진다. 더 이상 또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소가 된다. 존재하고 행동하지 않는 법을 익힌다는 것은 여성의 축을 되찾는 것이다. 화살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끌어당기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제 당신에겐 두 개의 강력한 도구가 있다. 야생의 그림자, 정직과 경계를 준 힘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힘을 마그넷 같은 평온한 장으로 바꾸는 존재의 예술을 익혔다. 충분해 보이지만 여기서 새로운 미묘한 문제가 생긴다. 당신의 에너지 상태는 불안정하다. 오늘은 평온한 힘이 충만한데 내일은 짜증이나 우울이 밀려와 세상에서 숨고 싶어진다. 사회와 논리는 이것을 불안정, 약점, 고쳐야 할 문제라 한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활용하지 못한 최고의 선물이라면 세 번째 비밀은 자신의 리듬에 숨어있는 힘에 관한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며 자신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준다. 비밀 3. 태양이 아니라 달의 리듬으로 살아가기. 현대 세계는 태양의 법칙으로 산다. 태양은 남성적이고 선형적인 일정한 에너지의 상징. 매일 아침 떠오르고 매일 저녁 진다. 예측 가능하다. 일정하다. 우리 문명은 이 원칙 위에 세워졌다.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 주 5일, 꾸준한 생산성, 선형적인 경력 성장. 월요일이나 금요일, 1월이나 7월에도 똑같이 효율적이고 사교적이고 에너지 넘치기를 기대한다. 이 시스템은 남성, 더 안정적이고 선형적인 본성의 소유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여성이 들어왔다. 재앙이 시작되었다. 여성의 본성은 달의 본성이다. 달은 결코 같지 않다. 태어나고 자라며 가득 차고 줄고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주기적이다. 변덕스럽다. 신비롭다. 여성의 영혼, 몸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감정, 직감, 신체적 힘 모두 주기에 지배된다. 주기적인 달의 본성을 선형적인 태양 시스템에 맞추려는 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매일의 폭력이다. 이 충돌에서 수많은 여성의 아픔이 생긴다.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부끄러워하도록 배웠다. 에너지, 장애력, 선격이 넘치는 때는 승자다. 하지만 침체기가 오면 고요함과 휴식, 혼자가 필요해지면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왜 이러지? 게으르다. 동기 없다. 우울하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억지로 커피, 훈련, 약속으로 자신을 밀어붙인다. 생리전증 혹은 PMS는 병이라 여기고 눈물은 약점이라 여긴다. 이 불안정함을 미워하며 남자처럼 안정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꿈꾼다. 하지만 더 싸울수록 더 산산조각 난다. 칼 융은 위대한 어머니, 자연의 어머니의 원형에 대해 말했다. 자연을 보면 모든 것이 주기적이다. 봄 성장과 각성의 시간, 여름 개화와 풍요의 시간, 가을 수확과 쇠퇴의 시간, 겨울 깊은 휴식과 새로운 순환을 위한 힘 축적의 시간.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군다고 아무도 나무를 탓하지 않는다. 겨울에 땅이 쉬는 걸 게으름이라 비난하지 않는다. 필요하고 현명한 과정임을 안다. 세 번째 비밀은 당신 자신이 바로 자연이라는 것. 매달 내 계절이 당신 안에서 바뀐다. 주기와 싸우지 않고 그 리듬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여성의 힘과 지혜의 무한한 원천이다. 자기 안의 계절을 인식하고 각각의 선물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내면의 봄, 생리 직후, 각성의 시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고 낙관적이며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계획, 공부, 사회적 만남의 가장 좋은 시기. 내면의 여름, 배랑이 정점. 커뮤니케이션, 섹슈얼리티, 자신감이 최고조다. 빛난다. 중요한 협상, 발표, 데이트, 공개적으로 나설 일에 가장 좋은 시기. 태양 같지만 달의 에너지가 바탕. 내면의 가을, PMS 기간, 가장 오해받고 가장 강력한 계절. 에너지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다. 더 민감하고 더 상처받기 쉽다. 하지만 직감이 극도로 날카로워진다. 의식과 무의식의 장막이 얇아진다. 이때 가장 천재적인 깨달음이 온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거짓과 위선을 본다. 분석, 마무리, 청소집도, 인생도의 좋은 시기. 이 시기 예민함은 히스테리가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내면의 거짓말 탐지기. 내면의 겨울, 생리기간, 성스러운 휴식의 시간, 동굴로 들어가는 때, 초기화, 휴식, 가장 깊은 지혜와 연결되는 시기, 가장 예지몽을 많이 꾸는 때, 모든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주기를 위한 힘을 모으는 시간.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변한다. 약점이라 여긴 변화무쌍함이 슈퍼파워가 된다. 더 이상 상태의 희생양이 아니라 각 상태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현명한 여사제가 된다. 내면의 겨울에 억지로 생산적이려 자신을 부수지 않는다. 휴식하니 봄과 여름에는 자신을 혹사시키는 이들보다 10배 더 큰 힘을 얻는다. 엄청나게 유연하고 물처럼 흐르게 된다. 남성들은 이것을 생명 그 자체로 느낀다. 더 이상 이해하기 쉬운 그러나 지루한 조각상이 아니다. 변화무쌍하고 살아있고 숨쉬는 풍경이 된다. 오늘은 격렬한 강, 내일은 고요한 호수, 모레는 깊고 신비로운 바다. 예측 불허가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매력으로 바뀐다. 그는 오늘의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점에 사로잡힌다. 이제 그는 감정적이거나 히스테릭한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변하고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진짜인 자연 그 자체를 느낀다. 그 진정성에 그의 영혼도 인조적이고 플라스틱 같은 세상에 지쳐있기에 본능적으로 끌린다. 이제 당신에겐 세 개의 열쇠가 있다. 그림자와 연결되고 존재의 힘을 다루며 달의 주기와 조화를 이룬다. 더 깊어지고 더 진짜이며 더 살아있다. 그러나 이 여정에는 새로운 어려운 질문이 등장한다. 세상엔 수천 갈래의 길과 선택이 있다. 어떻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까?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논리와 합리적 사고는 자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거나 자신을 배신하게 만든다. 영혼의 진짜인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번째 비밀은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하도록 배웠던 힘을 각성하고 왕관을 씌우는 것에 관한 것이다. 비밀 3. 직관의 왕관. 우리는 합리성의 숭배 속에서 자랐다. 측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라고 배웠다. 사실, 숫자, 논리적 사슬, 이것이 남성적 원리로 만들어진 세상의 언어다. 하지만 때때로 안에서 조용히 논리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목소리가 속삭일 때는 거길 가지 마라, 혹은 이 사람을 믿어라, 그 배속이 외칠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꿈이 현실보다 더 실제로 느껴질 때는 사회는 여기에 많은 경멸어를 붙였다. 여자들의 공상, 예감, 감, 직감. 우리는 이 목소리를 부끄러워하도록 무시하고 미성숙과 과도한 감정의 증거로 치부하도록 배웠다. 이것이 아마도 여성 영혼에 대한 가장 큰 범죄일 것이다. 직관이란 환상이 아니다. 마법도 아니다. 칼 융은 직관을 사고 감정, 감각과 동등한 4대 심리 기능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매우 강력한 세계 인식 도구다. 직관은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이 감지하지 못하는 방대한 정보를 즉각 처리하여 느낌, 이미지, 갑작스러운 알매 형태로 결과를 내놓는 능력이다. 추측이 아니라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모든 여성들이 쌓아온 종족의 기억과 지혜의 바다와 연결된 직통 채널이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직관을 배신한 아픔을 경험해봤다. 기억하라. 면접을 보러 갈 때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분위기가 안 좋아 라는 내면의 소리가 있었지만 논리는 좋은 연봉, 명문 회사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승낙했지만 결국 반년 만에 신경소외약에 시달리며 도망쳤다. 매력적인 남성을 만났을 때 모든 친구가 그 사람 완벽하다 고 했지만 내면의 직관은 위험해, 그는 겉과 다르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듣지 않았고 결국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매번 이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당신은 자기 내면의 가장 현명한 부분을 배신하는 것이다. 배신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진다. 네 번째 비밀은 자신의 직관에 의식적으로 왕관을 씌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조언자로 삼는 결정, 논리, 주변 의견, 사회 규범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 머리를 버리는 게 아니다. 직관이 방향,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머리가 경로, 어떻게 갈지를 만드는 것. 이 왕관은 연습에서 시작된다. 작은 것부터 직관을 신뢰하라. 서점에서 어떤 책을 고를지, 어떤 길로 집에 갈지, 친구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분석을 멈추고 첫 충동을 들어라. 이상한 예감이나 꿈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나중에 어떻게 맞았는지 관찰하라. 매번 직관이 오르면 그 연결이 강화된다. 마치 근육을 훈련하는 것처럼. 이 근육이 강해지면 초능력이 생긴다. 사람을 꿰뚫어 본다.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의 의도를 감지한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한다. 위험한 상황이나 독성 있는 사람을 미리 피해간다. 이제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랜 고민이 필요 없다. 그냥 안다. 인생이 시행착오의 연속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끄는 춤이 된다. 그리고 남성들. 그들은 이를 느끼고 두려워한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읽는다고 느낀다. 그들의 두려움, 은밀한 욕망, 거짓말을 모두 본다고 느낀다. 당신을 속이거나 조종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럽다. 당신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느낀다. 깊은 존경과 거의 신비로운 두려움이 동시에 든다. 당신 곁에서는 정직하지 못할 수 없다. 직관적인 여성은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다. 성숙하고 정직한 남성에게는 진짜 자신을 봐주는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미성숙한 조종자에게는 이곳에서는 그들의 게임이 통하지 않으니 그저 당신 주변에서 사라진다. 이제 당신의 직관은 왕좌에 앉았다. 당신의 주요 나침반 오라클이다. 본질을 본다. 하지만 이 새로운 명확함은 새로운 시험을 가져온다. 이제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독성 에너지, 조종, 숨은 공격, 사생활 침해 시도가 있는지 민감하게 느끼게 된다. 애써 쌓아올린 이 섬세하고 소중한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보호할까? 외부 세계의 혼돈이 내적 조화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려면 마지막 5번째, 비밀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비밀이다. 이것은 부드럽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벨벳 벽 같은 경계에 관한 것이다. 비밀 5, 보이지 않는 성전 만들기 사회는 또 다른 개념 왜곡을 했다. 개인 경계가 없는 여성을 착하다, 배려심 많다, 이타적이다 라 불렀다. 경계가 있고 아니오를 말하며 자신을 우선시하는 여성은 이기적, 차갑다, 나쁘다 라고 낙인 찍었다. 우리는 사랑이란 완전히 상대에게 녹아드는 것, 자신의 이익, 시간,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이라 배웠다. 언제나 접근 가능하고 이해심 많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랑하는 여성이 아니라 주변 모두를 위한 무료 재활센터가 되었다. 그 느낌을 기억해보라. 원하지 않는 만남에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응한 적, 당신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 않는 친구의 불평을 몇 시간이나 들어준 적, 거절하기 미안해서 동료의 일을 대신한 적, 파트너나 가족이 당신의 계획을 어기고 감정을 무시하거나 영역을 침범하게 두는 적, 이런 모든 행동은 착함이 아니다. 자기 배신이다. 그때마다 당신은 고갈되고 이용당하고 더럽혀진 기분이 든다. 소중한 생명 에너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느낀다. 칼융은 인격 발달의 마지막 단계, 개성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분리, 즉 나는 어디서 끝나고 남은 어디서 시작하는가의 명확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개인 경계는 세상과 나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다. 영혼의 막이다. 건강한 세포막은 모든 영향과 이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독과 파괴적인 것을 확실히 차단한다. 경계도 같다. 사랑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5번째, 궁극의 비밀은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예술이다. 이것은 당신의 성스러운 공간이다. 입장은 초대받은 자만 가능하다. 당신이 이 성전의 여사제이며 누구를 드리고 누구를 문 밖에 둘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이 성전 짓기는 세상과의 공격적인 전쟁이 아니다. 소리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내적 결정이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를 말하는 기술이다. 아니오는 상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다. 오늘 만날 수 없어. 나와의 약속이 있어. 이 주제는 나에겐 불편하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니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침착하고 단호한 아니오 하나하나가 성전의 또 다른 벽돌이다. 떠날 줄 아는 능력, 독성 대화에서, 소진시키는 만남에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드라마 없이 설명 없이 조용히 떠난다. 누군가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내면 공간의 청결을 돌보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당신을 채워주는 이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고 고갈시키는 이들에서 멀어진다. 성전은 스스로 정화 시스템이 된다. 에너지 흡혈귀, 조종자, 불평꾼은 당신 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불편하고 흡수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구축하면 오라가 변한다. 놀라운 존엄성을 뿜는다. 남성들은 즉시 확실하게 느낀다. 이제 그저 접근에 관심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녀의 시간, 에너지, 신뢰는 존경, 정직, 진실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그 가치는 하늘로 치솟는다. 접근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남성들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녀의 세계, 성전에 입장할 자격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그곳에 질서, 조화, 힘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안다. 자신만의 혼돈 세계에 없는 것들이기에. 경계가 확실한 여성은 왕국의 여왕이다. 모든 남자가 여왕 곁에 있고 싶어 한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느 날 다른 자신으로 깨어난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다. 꽃이 피듯 서서히 어느 순간
이 5가지 비밀이 더 이상 개별적인 연습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로 융합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바로 당신이 된다. 당신의 그림자는 더 이상 지하 감옥의 적이 아니다. 충직한 수호자, 경계를 지키는 내면의 전사다. 존재의 예술은 당신을 모두를 끌어당기고 평온하게 하는 깊은 호수로 만들었다. 당신이 미워하던 달의 주기적 본성은 최고의 지혜와 적응력의 원천이 되었고 모든 상태에서 힘을 끌어낸다. 직관은 영혼의 왕좌에 앉은 현명한 여왕이 되어 길을 안내하고 거짓에서 보호한다. 경계는 성스러운 성전의 벽이 되어 평화와 조화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피어나게 한다. 더 이상 조각조각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의 온전한 존재다. 이것이 윤기 말한 위대한 통합, 깨어난 여성의 탄생이다. 당신의 에너지 파장은 변한다. 밀도 있고 감지 가능하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당신의 존재를 느낀다. 공격성은 없지만 힘이 있다. 오만함은 없지만 존엄이 있다. 당신의 침묵은 다른 이들의 쓸모없는 대화보다 더 의미 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매혹적이다. 관심을 구하지 않지만 그래서 관심이 먼저 찾아온다. 그리고 당신은 위험해진다. 여성의 불안 위에 세워진 옛 시스템에 위험하다. 더는 내면의 공허를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으니 소비사회는 당신에게 무엇을 팔아야 할지 모른다. 아름다움 산업은 더는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당신의 매력은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빛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얕고 미성숙한 남성들은 당신을 피한다. 그들의 게임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낡은 규칙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이 침묵의 본보기로 다른 여성들의 영혼에 의심의 불씨를 붙인다는 점이다. 혹시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관계에 대한 시각도 변한다. 더 이상 반쪽을 찾지 않는다.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외로움의 공포는 사라진다. 세상에서 최고의 동반자는 자신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사랑은 더 이상 구명조끼가 아니라 사치이고 보너스이고 이미 충만하고 다채로운 삶에 더해지는 아름다운 장식이 된다. 이제는 자신을 채워줄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을 찾는다. 더 이상 절박한 탐색이 아니다. 차분하고 선택적인 캐스팅이다. 그리고 이 캐스팅에는 전혀 다른 남성들이 온다. 강인하고 성숙하고 깨어있고 자기 길을 걸어온 온전한 이들. 사랑은 결핍의 결합이 아니라 두 자급자족하는 우주의 성스러운 춤이 된다. 물론 이 찬란한 초상은 너무 완벽하고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머리는 즉시 속삭인다. 이건 나에게는 아니야.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이 길은 완전히 현실적이다. 거대한 도약이 아닌 조용하지만 단단한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속 침묵에서 내리는 한 번의 결정. 그러나 이 여린, 갓 태어난 상태를 매일 매순간 당신을 익숙한 매트릭스로 다시 끌어내리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바로 지금 내면의 불씨가 켜졌다면 의심과 옛습관의 바람에 꺼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당신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누군가가 당신 마음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을 말해준 것 같은 얇고 분명한 인식을 느꼈다면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이 부름을 들은 것이다. 자신만의 언어를 알아본 것이다. 이 길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가면에 지친 사람들, 선택받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자기만의 진실에 준비된 이들을 위한 것이다. 내면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약한 새싹이 의심과 두려움에 짓밟히지 않게 하라. 이 빛을 혼자 간직하지 말라. 이 영상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친구, 자매, 엄마와 나누어라. 때로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영상에 남긴 당신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다. 우주의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상징적 신호다. 댓글은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5가지 비밀 중 어떤 것이 가장 울림을 주었는지 적어보라. 당신의 진실을 드러나게 하라. 이 채널의 구독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자기 본연의 힘을 향한 이 성스러운 여행을 계속하겠다는 약속. 세상은 더 많은 편리한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깨어난 여성들이다. 당신의 여행, 지금 시작된다.